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키스 대 보스턴인데요. 어제 경기도 되게 치열했었고 경기 자체도 종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흘렀어요. 그전 경기들보다는 어제는 뭐 보스턴이 조금이라도 선발의 우세가 있었다고 친다면은, 내일은 이제 양키스의 게리 콜입니다. 게리 콜이 지금 초반에는요 약간 구속이 안 나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꽤나 구속이 그래도 조금 나오긴 시작했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고 구속도 그냥 98마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게리콜은 이제 평속을 조금 끌어올리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회복세에 있고 직전 경기 성적도 좋았다. 반면에 이제 조시 윙코스키는 좀 대체 선발이거든요. 얘가 뭐 선발로 나올 때도 종종 있었고 보통은 불펜으로 많이 나오고 롱릴리프로도 나오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스턴도 좀 선발난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토론토전에서 6이닝, 샌디에고전 5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둘 다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윈코스키가 선발로 나온 보스턴도 아주 경쟁력이 없지는 않다. 오히려 그 전에 나왔던 뭐 하우크 같은 이런 애들보다도 사실 요즘 선발로서의 분위기 자체는 더 낮기는 합니다. 과연 근데 양키스 같은 이런 빡센 빠따를 과연 상대할 만한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여가지고, 일단 그래도 윈코스키가 나오는 거는 보스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피베타가 나왔을 때도 되게 잘했었고, 이게 게리 콜이요 보스턴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작년에도 뭐 4이닝 6실점 하고 전반기에는 6이닝 2실점으로 좋을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보스턴한테 좀 약해요. 실점도 많이 하는 편이고, 통상 이제 최근 10경기 2021년 이후로만 양키스 이적 이후에 6.06으로 보스턴을 만났을 때는 게리 콜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조금 이제 보완을 하자면은, 양키스는 여전히 빠따가 안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보스턴이 5연승을 달리고 있기는 해도, 근데 어제도 막바지 때 홈런쇼 같은 것들 그런 게 아니었으면은 언더를 볼만도 했었고, 한창 좋았을 때보단 보스턴 빠따 분위기가 조금은 내려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어제 걔 누구야, 켈리 젠슨 같은 애들도 그렇고, 보스턴이 지금 셋업 라인에서 연투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불펜 상황은 양키가 보스턴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고, 이 경기가 8.5 기준인데 저는 언더 오버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승패를 가기에는 양키스의 빠따가 과연 윈코스키를 무너뜨릴 수가 있냐. 지금 양키스는 빠따도 약간 그렇고 게리콜도 보스턴한테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윈코스키는 대체 선발이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스턴도 빠따가 지금은 아주 좋을 때만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보스턴의 좀 역배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만 보려고 해요. 근데 또 언더를 가자니 양팀이 최근 이렇게 오바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런 형편이라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 2번이 언더가 있잖아요. 그게 최근 3경기 중에 2번이 언더였어. 그만큼 빠따가 요즘에 안 터지고 있기도 하고, 게리콜 정도면은 복귀하고 난 이후 지금 정도의 좀 회복세라면은 보스턴 상대로도 어느 정도는 좀 버틸만도 하겠다. 어제 보스턴 빠따 상태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저는 언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휴스턴인데요. 글쎄 나는 또 휴스턴을 볼만한 것 같아. 저는 어제도 미네소타랑 휴스턴 선발 구도로 봤을 때는 좀 휴스턴보다는 미네소타 쪽에 약간 우세를 점칠만하다. 왜냐면 휴스턴이 불펜 데이를 돌리는 날이었었고 미네소타는 파블로 로페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로페즈가 그 전에 상태가 꽤 좋았는데 어제는 휴스턴 빠따를 감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즘 휴스턴 빠따 상승세가 눈에 두드러지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2할 8분 8리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원정에서만 8경기째 하고 있는데 6승 2패 정도. 그리고 8경기 중에 5번 정도가 두 자릿수 안타를 쳤거든요. 어제도 16안타나 치고. 이래서 휴스턴의 빠따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제가 몇 번 휴스턴은 지금 총 103홈런 중에 홈에서 63방, 원정 40방으로 사실은 이제 홈에서 원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홈런을 치고 있다. 거의 뭐 2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휴스턴이 지금 원정 시리즈에서도 꾸준하게 홈런을 매 경기 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 조 라이언은 홈런의 약점이 있다. 저번에 한창 얘가 상태가 좋았을 때에도 휴스턴 원정을 떠났을 때 그 경기에서만 4피 홈런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5이닝 5실점을 하고 좋았던 흐름이 끊겼는데, 오늘도 휴스턴의 강바따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라이언보다도 브라운의 기세가 요즘 훨씬 더 나아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최근 8경기 동안 1.29에 달하고 이닝 소화도 괜찮은 편인데 피홈런도 적은 편에 속한다. 원래 이제 브라운도 좀 땅볼 투수에 속하거든요. 이제 뭐 작년에는 피홈런 27방이나 맞고 약간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여태까지는 작년보다는 비율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브라운이 올 시즌 거둔 성적의 대부분이 시즌 초반에 엄청 처맞을 때 성적이 많이 껴있는데도 이렇게 회복세를 꾸준히 달리고 있고, 지금 정도의 활약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은, 왜냐면 휴스턴도 이 브라운도 이제 슬슬은
한 번씩 쳐맞을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좀 지금 미네소타 빠따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전 두 가지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선발상으로나 빠따적으로나 휴스턴이 그렇게 리스크는 크진 않아 보인다. 물론 이렇게 불펜상으로는 연투도 조금 있고 소모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불펜상으로 미네소타가 낫기는 하나, 선발 구간에서의 안정감은 휴스턴이 있다고 보고 빠따도 전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바보는 게 무서운 거는 라이언도 꽤나 하는 투수인데다가 브라운의 요즘 이런 성적들을 보면 사실 오바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미네소타도 요즘에 잘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헌터 브라운이 너무 긴 기간 동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제자리를 찾아갈 만도 하지 않나. 아니면 좀 흔들리는 와중에 3실점 정도, 2실점 정도, 그 정도는 좀 더 해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휴지 승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컵스 대 천사 경기인데요. 어제는 저스틴 스틸이 나왔으니까 나오는 날은 컵스를 꼭 볼만합니다. 그리고 스틸이 나올 때 이상하게 컵스 경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언더오버 그 기준점이 꽤나 높아요. 그래갖고 제가 스틸 경기는 맨날 꿀을 빨고 있는데, 핸드릭스 경기인데다가 지금 8.5입니다. 물론 상대도 타일러 앤더슨 정도면 훌륭한 선발이죠. 제가 맨날 그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모든 팀들이 달려들 만한, 선발이 필요한 모든 팀들이 달려들 만한 그런 선발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타일러 앤더슨도 최근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오클한테 5이닝 3실점 1피 홈런, 디트한테도 4.2이닝 동안 6실점하고 1피 홈런이 있었고, 요즘에는 조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조금 한 2경기 정도 이어가도 얘는 지금 방어리 3.03이거든요. 그 정도로 올 시즌 활약 자체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카일 핸덱스는 제가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올 때는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불펜으로 가서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로 나와서 한 2-3경기 정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는 3.2이닝 동안 2피 홈런에 7실점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친구가 올 시즌 조금 약점으로 보였던 볼넷 같은 것들도 불펜 갔다 오니까 괜찮아졌고, 그냥 원래도 미러키한테 조금 약한 편이기도 했었고, 저는 직전 경기는 조금 익스큐즈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돼요. 지금 천사 정도에 빠따는 핸드릭스가 막아줄 만도 하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6연승을 달리다가 지금 5연패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는 5안타, 4안타, 2안타 이렇게 치면서 너무 빠따적으로 지금 결이 없고, 반면에 컵스는 최근에 또 2연승도 있긴 하지만 빠따보니가 살아난 편에 속합니다. 천사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선발 우세는 사실은 핸드릭스보다는 앤더슨이 낫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는 둘 다 좋지 않고, 특히 핸드릭스는 이렇게 불펜으로 갔다 와서 좀 괜찮아진 와중에 직전 경기만 약간 아쉬운 거였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저는 10컵승 사이드에다가 빠따를 고라면 언더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10컵승 보기도 그렇고 컵스의 언더를 보는 것도 핸드릭스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좋았던 흐름이 직전 경기에 깨졌으니까 앤더슨도 직전 경기 때 그전 경기도 불안했다 보니까 언더도 위험하고 10컵승도 사실 의심이 많이 된다. 그런 경기네요. 그래도 저는 그 와중에 10컵승 사이드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사 빠따가 지금 너무 좀 별로기는 해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는 일단 히니 대 브래들리 둘 다 요즘에는 괜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니 같은 경우가 직전 볼티모어를 7이닝 동안 10K로 막았어요. 피홈런도 안 맞고 2실점 정도 하긴 했지만은 7이닝 2실점이면 히니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히니는 그전에도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정도로 매치 빠따라든지 미러키 빠따 이런 애들을 잘 틀어막은 바가 있었다. 그만큼 요즘에는 선발 한 자리로서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와중이고, 타지 브래들리는 제가 이 친구의 스토프 하나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얘도 이제 좀 시즌 데뷔를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올 시즌에는 좀 삼진 개수라든지 피안타나 이런 여러가지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율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아쉬운 거를 꼬집자면은 홈이랑 원정 성적 차이, 물론 10경기밖에 안 하긴 했는데 홈에서는 1.76, 원정 8.16으로 원정에서는 꽤나 흔들리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볼티한테 3.1이닝 동안 9실점 쳐맞고 그런 것들이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또 미네소타 같은 애들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원정에서 호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이 경기도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언더를 보는 거는 템파베이의 그 16안타 이후 바로 이제 어제 경기에서 3안타밖에 못 쳤던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텍사스는 비교적 빠따가 살아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에 4점, 1점, 3점 이렇게밖에 못 내고 있어가지고 응집력이라든지 큰 거 한 방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 3경기 동안은 홈런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텍사스의 프렌이라든지 일반승
언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뭐 희니가 템파베이 상대로는 꽤나 좋았다.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니가 통상 템파 애들한테는 48타석에 205 정도로 뭐 피장탈, 기대 피장탈도 낮은 편이고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길래 저는 한번 텍사스의 프레인이라든지 일반승까지 보고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워싱턴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맥켄지 고어나 랜스린이나 요즘의 성적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이 맥켄지 고어는 한창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요즘에 조금 가라앉았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매치 상대로 5.2이닝 실점으로 불을 껐습니다. 삼진도 8개나 잡고. 그래서 종종 고어가 흔들릴 때보다는 직전 경기에서 급한 불을 껐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한 번 더 믿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드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밥입 같은 이런 운적인 요소상으로도 맥켄지 고어가 운이 되게 안 따른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리그 밥이 꼴찌예요. 얘가 운이 안 따르는데도 이 정도 막아주는 거면 이 친구는 올 시즌이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라고 볼만하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랜스린도 지난 며칠 동안 지난 몇 경기 동안 막 4이닝밖에 못 먹고 실점도 많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한테도 5.1이닝 유실점 두드러 맞고 이랬는데 바로 애틀랜타전 6.2이닝 실점, 신시전 6이닝 실점. 물론 그때는 신시나 애틀에 빠따가 조금 헤맬때긴 했었지만은 랜스린도 회복세를 조금 맞이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빠따도 어제는 14안타나 쳤거든요. 14안타 치고선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 전에 또 막 5안타, 9안타, 6안타밖에 못 치고 막 워싱턴이 꾸준하게 빠따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확 보였다 이런 적은 별로 없긴 했었어요. 셀루슨이나 프렌? 언더? 이런 거 보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도 양팀 다 빠따가 되게 막 서로 많이 치고 그런 경기였는데 글쎄 이런 빠따 분위기가 막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쪽은 오히려 워싱보단 셀루가 아닌가. 워싱턴이 어제 잘 치고도 진 거는 그만큼 세인트루이스가 잘 쳤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어제 14안타, 그 전에 10안타, 그 전에도 8안타, 13안타 이 정도면은 워싱보다는 좀 더 꾸준했던 쪽은 세인트루이스라고 볼만도 하다. 이 경기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그냥 계속 앞쪽 경기들에서 다 어렵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마땅히 가져갈 만한 경기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 저는 셀루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대 매츠. 이게 매츠의 빠따 상승세가 뚝 끊겼어요. 제가 몇 번 요즘에 뭐 브랜든 니모, JD 마르티네스, 비엔토스, 그리고 뭐 저기 1번 타순에서 잘하고 있는 린도어 이런 애들을 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무색하게 요즘에 매치 빠따는 확 식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매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전에 뭐 한 열흘 전, 2주 전, 그때 전에 비해서는 빠따가 OPS가 상승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그 전에 좀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래요. 최근 세 경기는 5안타, 1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매치 빠따가 식어도 확 식었습니다. 그런 시점인데 반면에 피츠버그는 같은 기간 동안 11안타, 7안타, 16안타를 쳤습니다. 어제는 홈런을 7방이나 치면서 아주 그냥 세베리노를 난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피터슨 정도면요, 지금 복귀 후에 피터슨은 피칭 상태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피터슨이 지금 뭐 3.51 정도인데 많은 경기에서 뭐 5, 6이닝 먹고 괜찮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사실 피터슨 정도면은 꽤나 믿을만 할 건데 베일리 폴터도 한창 안 좋았던 분위기를 직전 애틀랜타전 5이닝 실점으로 끊었거든요. 마침 그리고 매치의 빠따 상태가 이 정도로 저점이다. 나는 이러면은 매치는 못 볼 것 같아. 아무래도 피터슨 정도가 나오고 내가 알던 매치 빠따의 상태라면은 원래는 피츠버그보다는 매치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빠따 분위기가 너무 좀 피츠버그 쪽으로 쏠리거든요. 하긴 뭐 피츠버그도 근데 꾸준하게 좋은 빠따로 보기는 어렵다. 얘네들도 좀 분위기 차이가 맨날 매번 심하다 보니까 피츠버그 빠따로만 믿고 가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피츠버그 승이나 프랜사이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이것도 매체가 이렇게 저한 상대로 원정 낙경기 때 굉장히 강했다 이런 면모를 살려주면 모르겠지만은 최근 세 경기가 너무 그냥 개판이어도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이것도 매체 쪽으로 보기가 또 어렵네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렇게나 둘 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폴터나 피터슨이나 상대팀한테는 꽤나 잘 버틴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피터슨이 특히 이렇게 피츠버그 애들한테 0.97 정도로 상대 전력이 아주 좋은 편이고 폴터는 20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언더라든지 피츠사이드 그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오클랜드 대 볼티모어인데요. 이거도 제가 어제는 이 경기를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하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볼티모어 쪽 보는 게 마음은 편하다. 배당이 얼마 안 나와도 그냥 제가 말씀 정도는 어제도 볼티모어가 배당이 되게 별로였었어요. 근데 말씀 정도는 볼티모어를 볼만합니다. 어제는 알버트 수아레즈랑 뭐 호거네리스였나? 그런 애들끼리 붙었는데 이게 알버트 수아레즈가 직전 경기에선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두 경기 동안 올 시즌에 쭉 쌓아왔던 1점대 방어력이 무너지는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 다소간에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케이드 포비치 정도면은
알버트 수아레즈보다 신뢰는 좀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물론 메디나도 얘도 이제 작년보다는 피홈런도 좋고 괜찮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호거네리스만큼의 이런 미들맨은 아니잖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볼티 승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클랜드가 뭐 홈에서 이런 빠따 능력이라든지 얘네들도 홈런 능력은 있으니까 최근 10경기 동안 14홈런에다가 최근 한 5경기 정도? 그렇게 봤을 때는 뭐 8홈런 정도 까고 있기도 하고 경기당 2개씩인데 거의 그냥 볼티모어 승 정도만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야, 이게 볼티가 어려운 게 얘네들도 빠따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뭐 리그 전체 OPS 1등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요즘 사실 빠따 분위기 자체는 볼티모어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좀 조심하는 편인 것 같네요. 케이드 포비치도 뭐 믿을만 하지는 않고. 다음 경기 클블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얘네들이 어제는 좀 테너 바이비가 초반에 좀 털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성적이라든지 포스라든지 다 말하면서 바이비를 믿을만 하다 이랬었고 클리블랜드 빠따는 조금 믿음을 못 준다 이랬었는데요.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11안 하나 쳤는데 득점권에서 타격이 너무 별로였었어요. 홈런 하나 쳐가지고 2득점 나고 이러긴 했지만은 11안타를 치고도 2득점밖에 못 보는 경기였었다.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요즘에는 성적도 안 좋고 빠따 분위기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건 알리 나온 것도 반갑지도 않고요. 저는 여러 차례 로건 알리 경기가 되게 불편하다. 시즌 방어율도 5.75로 작년에 3.81로 괜찮았던 거 반면 올 시즌 안 좋은 편인데 워낙에 오락가락이 심하죠. 뭐 여기 적힌 것처럼 오늘도 홈 경기인데 원정보다도 홈에서 안 좋고 뭐 낮 경기가 밤 경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냥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시즌 자체가. 일단은 로건 랄리 나오는 것 자체가 클리블랜드는 되게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 이거고 카일 해리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닝 먹으면서 지금 뭐 4점대 방어를 조금 안 되게 괜찮게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와 해리스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가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안 주죠. 좀 믿고 가기는 어려운 게임이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오바 보는 걸 로건 알렌의 역할도 조금 크고 클리블랜드 빠따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응징력이 좀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한 3점 정도만 뽑으면 오바가 날만도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불펜 데이를 좀 돌렸는데 소모도 많고 연투도 2마리나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오바 보는 거 정도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경기도. 자 근데 이제 시애틀 대 토론토 원래 이것도요 시애틀이 홈구장인데 토론토의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직전 경기 휴스턴전이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이었습니다. 그 경기는 사실 6.2이닝만 먹고 내려갔는데 얘가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거의 뭐 투구수 같은 거 비율 보면 막 8이닝 먹을 포스였거든. 근데 하필이면 그 경기가 헌터 브라운과 맞서야 하는 경기여가지고 토론토 빠따들이 헌터 브라운한테 맥을 못 쳤고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한창 잘 던지다가 페냐였나? 솔로 홈런 하나 맞아가지고 1실점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그전에는 사실 결이 별로 없었는데 직전 경기가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으로 안정적인 경기였었다. 근데 이렇게 좀 좋은 폼인 와중에 시애틀 홈구장 세이프코 필드에서 경기를 한다. 그만큼 투수한테 좋은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좀 이름 없는 투수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마냥 시애틀 쪽을 좀 막 긍정적으로 살피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침 근데 시애틀도 또 에머슨 행콕 얘도 사실은요 좀 마이너리그랑 메이저리그를 오갔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얘가 마이너리그 되게 잘했거든요. 이거 0.85일 겁니다. 전 잘못 썼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최근 뭐 한 4경기 정도 동안 상당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6월 14일날 콜업을 했을 때 활석 상대로 7이닝 2실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둘 다 선발 왁구상으로는 오바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 모두 직전 등판에서는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구장 자체가 너무 좀 언더의 반가운 구장이 아닌가. 마침 토론토도 빠따 상세가 죽었고요. 저번에 한번 10안타를 치긴 했지만은 그 전후로 어제 2안타, 그 전에 5안타, 6안타, 4안타, 4안타 이렇게나 토론토 빠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 이런 애들일지라도 오바를 보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뭐 이런 건 있죠. 불펜 소모상으로 좀 주력 투수들 쪽에 연투가 조금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경기 후반부에는 시애틀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요인이긴 한데 그리고 토론토도 리그 2번째로 안 좋은 불펜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 정도 선발에다가 뒷문도 약간 불안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언더가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하거든요. 배당도 1.67밖에 안 되고 저는 언더를 보지만은 그리 가져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리고 신시내티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이것도 아쉬운 게 뭐냐면 헌터 그린이 얘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어요.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는 2점대 초반방을 보여주고 뭐 그런 투수인데 매번 작년보다도 포심 같은 것들이 원래도 구위가 뛰어난 투수인데도 포심이 꽤나 좀 맞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는
플러스 8 정도로 피안타도 적고 되게 좋아졌다고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헌터 그린은 작년보다 이렇게 삼진 캐치 능력은 조금 줄었지만은 피홈런 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되게 좀 발전했다고 볼 만한 투수긴 합니다. 다만 홈에서는 약간 헌터 그린도 부실한 면모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맷 매닝 같은 경우는요, 최근 마이너리그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선발에 빵꾸가 나는지 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제처럼, 어제는 그 신시내티가 이제 카슨 스파이어스, 디트로이트는 올슨이었는데 구도상으로는 언더를 볼만 했었어요. 경기는 결국 9점으로 딱 9.5에 0.5가 걸치는 언더가 나긴 났는데, 근데 오늘은 난 선발상으로는 그린이 나쁘진 않지만은 홈에서 안 좋다는 거, 맷 매닝 어제의 올스만큼의 안정감은 없다, 이런 경기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려고 하고 싶어요. 어지간해는 신시내티를 보고 싶은데 배당도 반갑지도 않고,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간만에 뭐 11안타 쳐주면서 한참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이 요즘에 3경기 동안은 뭐 11안타, 7안타, 11안타, 홈런도 최근 5경기 동안 13방 이렇게 치고 있다 보니까 헌터 그린도 원래 홈런에 약점이 있고, 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전체 홈런 파크 팩터 1위 이런 구장이어가지고요,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요. 자, 다음에는 마이애미 대 화싹 경기인데요. 제가 누누이 마이애미가 좌한 선발에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4승 24패인가 그래요. 그만큼 마이애미는 올 시즌에 좌한 선발한테는 엄청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화이트삭스의 좌한 에이스 이렇게 파이어 몰러이고 그냥 대놓고 화싹의 에이스입니다. 얘도 저번에 한번 휴스턴전에서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아쉬운 게 6이닝 3실점이거든요. 퀄리 스타트를 해도 아쉽다는 소리를 듣는 투수, 이런 투수인지라 최근 10경기 동안 뭐 1.48에다가 평균적으로 6이닝이 먹고 삼진 88개 이렇게 찍고 있어가지고 그냥 마이애미 빠따가 크로시에를 공략하는 거는 거의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좋은 투수라는 건데, 자, 근데 마이애미 치리노스도 사실 콜업한 이후에는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한 5이닝가량을 적당히 잘 막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직전 경기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4.1이닝 동안 9실점, 9피안타 이렇게 맞으면서 그래도 3실점으로 맞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치리노스가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화싹이 지금 뭐 빠따가 별로이긴 하지만은 치리노스가 화싹 애들한테는 좋지는 않더라. 34타석에 273 정도, 특히 피 장타율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화싹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화이트삭스가 요즘에 오바 게임이 많다, 그리고 최근 그 5경기 연속 오바였다 이랬었는데, 어제 경기는 언더가 났습니다. 3대2로 언더가 났었고 승리를 하긴 했다, 뭐 그렇긴 한데, 최근 6경기 동안 화싹 빠따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12안타 10안타, 9안타 12안타, 8안타 10안타, 그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친 경기도 홈런을 2방씩이나 까주면서 승리하는 데는 충분한 점수를 내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게럿 크로시에가 마이애미를 잘 막아줄 거라고 보고, 화싹의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지금 5연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화싹 쪽이 조금 더 빠따의 결이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 한데, 치리노스도 막 무턱대고 쳐맞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것도 있고요. 저는 화싹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인데, 뭐 슈벨렌바 대 수아레즈, 뭐 랑헬 수아레즈가 지금 뭐 내셔널리그에서는 거의 뭐 사이영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중이니까 요즘엔 아쉽긴 하더라도 당연히 수아레즈 쪽으로 쏠리긴 하는데, 뭐 랑헬 수아레즈가 근데 이제 애틀랜타 상대로는 뭐 엄청나게 좋았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 병력 초반 2022년에 뭐 4.1이닝 5실점, 6.2이닝 4실점 이렇게 했을 때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작년에도 3경기 동안 1.23이었었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던 적이 많기는 해요. 올 시즌에는 그 4월달 초반, 그때는 빠따가 지금 같진 않았었죠. 꽤나 괜찮았을 때 5이닝 3실점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만 해준 적이 있긴 했었다. 그래도 랑에서라이즈는 통산 애틀랜타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 슈벨렌바는 지금 방어율이 5.68입니다. 이 친구가 요즘에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제 아무리 랑헬 수아레즈가 최근 2경기 동안 디트한테 6이닝 4실점, 그리고 좌한테 특히 약했던 마이애미 상대로도 4.2이닝 6실점으로 되게 안 좋았다. 랑헬 수아레즈가 한창 엄청 아름다웠었던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에 비하면은 6월달 막바지부터 그리고 7월달 첫 경기까지 피안타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았다 보니까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긴 한데, 저는 랑헬 수아레즈는 제자리를 찾아가도 3점대 초반 정도, 그 정도 활약을 기대하다고 보면 하거든요. 그만큼 땅볼의 위력도 있고 구사하는 구종도 까다롭고 그런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라델피아 승사이드의 오바 쪽으로 봅니다. 지금의 애틀랜타 경기를 두고 오바를 보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 이거는 랑헬 수아레즈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애틀랜타 오바를 보는 거고요.
뭐 비슷한 관점에서 오히려 뭐 수아레즈가 물론 고생할 확률도 있지만은 애틀랜타를 적당히 잘 막아주고 지금의 애틀랜타 빠따 상태라면 필라델피아한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슈벨렌바흐가 필라델피아 타선을 막을 것보다 랑엘 수아레즈가 애틀랜타의 타선을 요리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오바를 보는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승을 조금 더 우선시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필라델피아가 뭐 15안타 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승 사이드에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미러키 사이드. 야, 이 팩스턴 대 페랄타인데 그래도 페랄타는 요즘에는 비교적 좋아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 뭐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근 3경기 정도에서는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뭐 삼진도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볼넷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요. 그래도 페랄타는 요즘에는 좀 회복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다저스 상대로도 페랄타가 전적이 꽤나 좋은 편이거든요. 다저스 상대로 71타석 동안 148 정도로 굉장히 잘 요리를 했다. 이런 것들도 돋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 페랄타는 다저스 상대로는 좋은 기억밖에 없다. 선발로 나왔을 때 6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최근 뭐 한 3, 4년 정도 구간 동안은 그 정도로 다저스 상대를 잘 해줬던 것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팩스턴은 얘도 롤러코스터가 심합니다. 저는 얘가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았을 때조차 방울과 FI 격차가 너무 크다. 좀 이제 구속도 많이 감속을 했고 삼진율이나 볼넷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쳐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쳐맞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6이닝 실점, 7이닝 실점, 5이닝 무실점 좋은 구간들을 갔더니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한테도 4이닝 9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팩슨도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선발 분위기는 페랄타가 조금 더 나았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마침 다저스에 빠따가 완전히 좀 식은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뭐 어제는 뭐 10안타에 4홈런 치고 하긴 했지만은 글쎄 일단 선발상으로는 저는 페랄타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미러키에 빠따가 다저스보다도 안 좋다는 거 요즘 들어서는. 다저스는 그래도 워낙에 이제 면면도 그렇고 좋다 보니까 망해도 어느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리그 전체 OPS 2등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에테르나처럼 엄청 깎여나가고 그러진 않아. 어느 정도는 쳐주는데 미러키는 신인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락가락이 심해요. 뭐 잭슨 추리오 같은 애들 뭐 잘해주고 뭐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뭐 9안타, 8안타, 4안타 이렇게 치면서 그 전에 상당히 빠따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양팀 다 뭐 불펜상으로도 경기 후반부일수록 3등, 4등 정도의 불판이다 보니까 좀 막아줄 가능성도 꽤나 있다고 보고 문제는 그러니까 페랄타는 다저스를 어느 정도 막아줄 것 같은데 과연 팩스턴이 미러키 애들을 얼마나 좀 컨트롤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켄자. 제가 저번에 이 오스틴 곰버 얘기를 할 때는 얘가 요즘에 경기 내용도 안 좋지만은 대부분 1회에 고생을 한 적이 많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직접 미러키전에서는 1회에 실점을 안 했고 한 4회쯤인가 그때 사실점을 몰아서 했었죠. 어쨌든 그 경기도 6이닝 사실점을 했었고 저번에 다저스를 만나서 6점이 사실점 버틸 때도 1회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나머지 경기들 휴스턴전 5.1이닝 5실점, 미네소타 3이닝 8실점, 세인트루이스 5이닝 4실점, 다저스전 3이닝 3실점 이렇게 6월달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얘가 이제 4월달에 3.95, 5월달에 4경기 동안 0.68 되게 잘했는데 6월달 들어서만 5경기 동안 9.39였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는데 보통 1회부터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를 좀 꼬집고 싶습니다. 확연하게 곰버는 좋았을 때보다 요즘 분위기는 안 좋다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뭐 루고는요 내일이 이제 그냥 쿠어스 등판이라는 점 그게 그냥 가장 리스크라고 보여요. 지금 뭐 루고는 그 아메리칸 리그 다승 1위, 방월 1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삼진 개수도 적지도 않고 피홈런도 적고 볼넷도 안 주고 그야말로 되게 믿을만한 선발 자원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쿠어스 등판이라는 점인데 루고가 옛날에 이제 매츠나 샌디에고에서 활약을 할 때 쿠어스 등판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통산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는 2.12 이거는 뭐 불펜으로 뛰는 경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이제 최근 쿠어스 원정을 갔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요 뭐 18년도나 19년도 이때는 빼고 이제 재작년이랑 재작년에는 2이닝 무실점, 작년에는 7이닝 3실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뭐 한창 루고가 후반기 때나 뭐 샌디에고에서 나름대로 이닝도 괜찮게 먹고 좋았었거든요. 그 구간을 저는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쿠어스에서도 7이닝 3실점 정도로 피안타 적게 주고 삼진 잘 잡고 홈런도 뭐 내주긴 했지만은 위기를 많이 안 줄 만큼 적당한 실점이었었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루고를 또 믿을만하다고 봐요. 이 경기는요. 아무래도 선발의 요즘 페이스 상으로는
루고가 곰보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빠따 분위기 같은 거는 켄자가 한창 원정에서 엄청 못 치다가 홈으로 돌아와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창 좋았을 때만큼의 빠따 분위기는 아니었었거든요. 뭐 최근 이제 두 경기 동안 10안타씩 치고 뭐 이렇게 하면 해주면서 어제도 뭐 10안타 치고도 2득점밖에 못 내고 콜로라도한테 졌는데 저는 이 정도의 선발 차이면은 루고 등판에는 켄자를 좀 믿을만하다고 봐요. 저는 요즘에 그냥 루고가 나오면은 어지간해서는 루고 쪽을 까고 뭐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경기도 비슷하게 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켄자가 이 곰버를 때려 눕히는 그런 경기가 되면은 되게 좀 언더 같은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곰버도 아무래도 뭐 한번 몰아맞긴 합니다만은 괜찮을 때는 6이닝가를 먹어주거든요. 그냥 곰버가 너무 털리지 않기를 기도해보면서 저는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뭐 양팀 다 이렇게 최근에 10.5로는 특히 콜로라도가 요즘에 홈에서 5연전 중인데 이 중에 오바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3득점, 빵득점, 4득점, 4득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4경기 연속 홈에서 언더거든요.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고랑 애리조나가 붙는데 야 어제도 얘네 둘이 진짜 혈전을 펼쳤었죠. 되게 재밌는 경기였는데 물론 이제 좀 경기 막바지 때 점수가 약간 모란한 느낌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기는 한데 내일은 이제 어제보다도 막 약간 선발상으로는 조금 더 언더 쪽에 가깝다고는 봐야죠. 아무래도 맷 월드론이랑 뭐 브랜드 파트 이렇게 붙으니까 어제는 세콘이랑 걔 누구야 랜디 바스켓이랑 붙었었고 둘 다 좀 조기에 이렇게 나가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맷 월드론이 한창 좋았던 페이스를 보이다가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는 4.1이닝 사실점으로 좋았던 흐름이 뚝 끊겼습니다. 이게 제일 리스크라고 볼만해요. 그전에는 거의 한 7, 8경기 동안 뭐 1점대 방어를 보여주면서 거의 뭐 샌디고의 에이스 같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에서는 좋았던 흐름이 끊겼다는 것들 그거를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요. 브랜드 파트는 얘는 뭐 시즌 방어 4.28에다가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삼진도 적당히 잡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애리조나에선 지금 선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나왔던 세코니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봐야 되는 투수긴 한데 문제는 지금 샌디나 애리조나나 빠따가 엄청나게 불이 붙었다는 거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 경기를 7.5로 준 것도 그렇고 그냥 오바로 보는 게 편해 보입니다. 원래는 월드론 같은 애들이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갔었으면은 오바를 보는 게 약간 의심도 될만한데 지금의 애리조나 빠따라면은 월드론도 때려 눕힐만 하다. 마침 월드론이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조금 고전하기도 했었고 양팀의 요즘 빠따 상태는 그냥 오바를 보는 게 제일 적합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월드론이 그 샌디에고 상대로는 좀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브랜든 파트는 샌디에이들한테 3-5 정도 안 좋은 편이었었고 맷 월드로는 애리조나 애들한테 2-4-5 정도로 좋은 편이었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샌디에이고 쪽으로 봐도 좋고 오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습니다. 월드론도 사실은 요즘에는 잘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너클볼이 되게 애매한 공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회전이 좀 먹히거나 그러면은 그야말로 배팅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 할게요. 근데 샌디에고 승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오늘 축구 이제 잉글랜드 대 스위스 유로 8강부터 시작을 할 텐데 잉글랜드가 사실 경기력이 되게 안 좋죠. 지금 경기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조별리그부터 되게 불편해요. 직전 경기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였나? 그것도 선제 실점하고 사실은 94분까지 잉글랜드 탈락이 되게 유력해 보였는데 그 벨링엄의 오버헤드킥이 있었죠. 결국에는 잉글랜드는 지금 이제 오픈 플레이에서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세트피스밖에 강점이 없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네 잉글랜드가 저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오픈 플레이로는 뭔가 긍정적인 장면을 만들기가 어렵다. 저는 그 바탕으로 여기 이렇게 포든이나 사카 같은 애들을 배치를 하긴 합니다만은 양측면의 지원이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구성상으로도 지금 중원도 사실 앞쪽을 뭔가 보완을 하기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 벨링엄이 투명 인간이 되는 게 너무 크고 해리케인이 좀 게임이 안 풀리면은 좀 미드필더 진영까지 내려와가지고 메이킹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원래 많이 해주는데 이번 대회는 워낙에 상대팀들이 그 케인이 이렇게 중원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센터백이 끌려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통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팀들이 막 3백하고 수비 시에는 막 5-3-2 포메이션 취하고 이러면서 되게 수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오픈플레이에서 뭔가 마련되기가 어려워. 잉글랜드는 특히나 요즘에 부진하고 있는 뭐 포르투갈,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랬었고요. 막 여러 팀들이 5백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뚫는 모습들이 있는데 잉글랜드도 그런 것들을 보이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력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하는 팀이고요. 이제 내일은 또 이렇게 게히 같은 잉글랜드의 센터백이 하나 또 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콘사 같은 애들을 넣을지 루이스 덩크 같은 애들을 넣을지 아마 대체를 하기는 할 텐데 그냥 잉글랜드는 저는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전력이 확실히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막 월드컵에서나 지난번 유로 결승 갔을 때나 되게 강점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이런 세트피스라든지 공중전 이런 데서 좀 이득을 많이 봤는데, 내일 상대하는 스위스도 사실은 저번에 스코틀랜드 같은 애들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위스를 상대를 할 때 이제 일단 스위스한테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롱볼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꽤 통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내일도 혹시라도 뭔가를 해본다면 세트피스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 그거 말고는 오픈 플레이에서는 사실 스위스보다 나을 게 없다고 봐요. 그 정도로 스위스가 지금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런 3-5-2 포진을 바탕으로 좀 잘하고 있는데, 역대 양팀 간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 이렇게나 잉글랜드가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딱히 스위스가 잉글랜드 상대로 뭔가 좀 유의미하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낸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2022년 이때는 잉글랜드가 나름대로 기세가 살아있을 때고, 요즘 같은 때의 잉글랜드라면은 저는 스위스도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까지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스위스가 이탈리아를 아주 붕괴를 시킨 거나 조별리그에서도 좀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좀 띄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라든지 스위스의 프랭까지도 봅니다.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잉글랜드를 깎아내리고 스위스는 오히려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어디까지나 가장 좋은 거는 언덕이는 해요. 그만큼 잉글랜드 개인이 좀 프랑스처럼 오픈 플레이에서 뭔가 좀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안 보이고, 오히려 스위스 쪽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무승부라든지 스위스 프렌 언더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잉글랜드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네요. 근데 뭐 어제도 뭐 프랑스 같은 팀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막 꾸역꾸역 강팀들이 승부차기는 뭐든 올라가는 모습이 종종 있기는 한데, 잉글랜드는 승부차기에서도 약한 면모도 있고, 저는 잉글랜드가 지금 이번 대회 우승 배당 1위인데 이런 배당값을 전혀 못하고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잉글랜드 경기력도 안 좋고 구성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대 터키 경기인데, 사실은 네덜란드는 좀 대진운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팀들이 있는 조별리그를 뚫고 오니까, 일단은 16강에서는 루마니아를 상대를 하고 8강에서는 터키,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네덜란드나 터키, 뭐 오스트리아도 있었고 뭐 잉글랜드, 스위스 이러다 보니까 반대편보다는 확실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가 얘네들도 사실 경기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 근데 눈에 들어온 거는 이 도니얼 말런이나 학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컨디션이 좋다. 얘네들은 제가 되게 낮게 보는 애들이었어요. 옛날에 뭐 네덜란드 리그에서 뛸 때나 뭐 도르트문트, 리버풀 가고도 얘네들이 저런 팀을 간다고? 쟤네 되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학포라든지 말렌 같은 애들의 발끝이 살아있습니다. 넣어야 될 때 넣어줘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는 비교적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는 거, 저는 여러 차례 네덜란드가 특히 수비랑 중원은 단단한 편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뭐 오스트리아전에 실점 많이 했던 거 말고는 직전 로마니아전도 나름대로 잘 버텼고, 네덜란드는 나쁘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저번에 루마니아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골을 넣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학포나 말렌 같은 애들 보면은 90분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덜란드 공격진의 컨디션은 이 시즌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게 조금 네덜란드를 좋게 볼 요인인 것 같고요. 저는 터키를 몇 번 깎아내렸었거든요. 일단은 수비적으로 믿음스럽지가 않다 이랬는데, 일단은 16강에서 오스트리아를 꺾어온 거는 되게 높이 살만합니다. 아무래도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다크호스로 많이 꼽혔었고, 터키는 사실 조별리그의 데이터나 여러가지로 좀 밀릴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번 대회도 원래 데미랄이 주전이 아니었었어요. 최윤주라든지 뭐 오잔카 막 이런 센터백들이 다 나가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데미랄이 이번 대회 주전으로 많이 뛴 건데, 근데 보란듯이 오스트리아전에서 그 토너먼트에서 멀티골을 센터백이 터뜨리면서 캐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터키는 약간은 좀 운이 따른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운이 따랐다기에는 이 오스트리아가 다소간에 좀 수비도 약한 편에 있고 세트피스 전술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딱 그냥 두 골 모두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기회도 많긴 했지만 터키가 수비도 괜찮게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몬텔라 감독이 판을 좀 잘 짜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감독 간의 기량은 나는 쿠만은 좀 낮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몬텔라를 조금 높이 사긴 하는데, 그만큼 양팀 간의 전력 격차 그게 좀 심하긴 하다. 직전 경기도 터키가 사실은 오스트리아 같은 팀한테는 공격진도 되게 압박을 잘하고 빨빨 뛰어당기는 그런 애들을 써야 되는데, 케난 일디즈라든지 여기는 뭐 아르다 귤레르 이런 애들을 쓰다 보니까 그냥 볼만 끌고 어설프게 막 하다가 볼 뺏겨가고 역습당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저는 그런 좀 선택을 한다면은 또 한번 네덜란드한테도 위협을 노출할 만도 하다.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보다도 수비는 더 나은 팀이기 때문에
여기 뭐 양팀 간의 최근 데이터 같은 것들 봐도 뭐 월드컵 예선이나 유럽 예선 이런 데서 양팀들이 종종 만났는데 터키가 네덜란드를 꽤나 잡은 바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에 비해서 지금의 네덜란드는 다소간에 완성도가 있는 팀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별로 좀 안 갔으면 하는 경기예요. 저는 오바나 네덜란드의 승 쪽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고배당 가기도 그렇고 네덜란드의 승배당도 별로고 그렇다고 네덜란드가 마인을 하겠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냥 막 오바 같은 것들도 보고 있긴 한데 오바도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경기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네더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경기네요, 이 경기는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롬비아 대 파나마 그 이제 코파 아메리카로 왔는데 저는 여러 차례 콜롬비아 칭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콜롬비아는 이것만 보면은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맨 위에 적힌 것처럼 A매치 22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쭉 그냥 지금 A매치 최근 22경기 연속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네, 이렇게 A매치 22경기 동안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16승 6무다. 직전 경기는 뭐 브라질이랑 비기긴 했지만은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 상대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지금 콜롬비아는요 되게 좀 호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나온 대로 그 유럽의 맹주 스페인, 남미의 맹주 브라질, 북중미의 미국, 아시아의 일본 이런 각 대륙의 맹주들을 모두 격파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인 팀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그냥 콜롬비아는 저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나마는 반면에 이번 대회 가까스로 진출을 하긴 했지만은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2018년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멤버들이 2005년 북중미 골드컵 우승 멤버들 대부분이 30대 중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시점이라서 월드컵 끝으로 다 이제 나가리가 됐어요. 뒤쪽에 적혀있는 이런 애들이 전부 뭐 그 A매치 센츄리 클럽 멤버라든지 되게 그냥 주축이었는데 이제는 다 없고 그나마 A매치 140경기를 뛴 고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35이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번 대회를 못 나왔다. 그야말로 핵심 선수가 없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양팀의 격차는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 경기는 마땅히 무승부라든지 해무 이런 고배당보다는 그냥 콜롬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팀 간의 전력 격차도 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네요. 그나마 파나마가 잘 싸운다면은 뭐 무승부나 콜롬비아 쪽에 해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콜롬비아가 파나마한테 탈락하는 그림 자체는 저는 예상이 아예 안 돼요. 그건 상상이 안 돼. 다음 경기 이제 우루과이 대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제가 여기에 적은 대로 티테 감독 마바지 때 남미 예선 최초로 3연패를 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가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얘네들이었었거든요. 저는 맨날 얘기한 거 우루과이가 수아레즈라든지 카바니, 뭐 고딘 이런 애들 다 나가리가 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젊고 기동력 좋고 그런 친구들로 꾸려졌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마르셀로 비엘사라는 딱 그냥 우루과이 색깔이랑 맞는 감독을 선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루과이는 감독의 색깔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수장이랑 이 팀을 이루는 주축 선수들의 이런 뭐랄까 그 사이클이 상당히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지금의 우루과이는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끈적끈적한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중원에 있는 우가르테나 발베르데 이런 그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멤버 자체가 되게 좀 네임밸류는 많이 떨어질지라도 실속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요. 마침 지금 내일 이제 브라질은 뭐 도리발 감독으로 갈고 나서는 이렇게 잉글랜드도 이기고 스페인이랑도 비기고 나름대로 좋아지긴 했는데 이번 대회도 보면 브라질이 되게 부실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금 브라질은 정말 그냥 경기도 솔직히 재미없고 그냥 이거 브라질 완전 다르구나. 직전 경기 콜롬비아와의 경기도 사실은 이 경기에서 또 비니시우스가 7분 만에 경고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에 못 나오거든요. 뭐니 해도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면은 비니시우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발롱도르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인데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내지 우루과이의 프렌 이런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만큼 우루과이가 단단한 편이고 브라질은 전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라든지 우루과이의 프렌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